안녕하십니까. 영화감독 오인철입니다. 미스테리 스릴러 소설은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은 분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소재가 재미있거나 흥미를 요할 수 있으면 아주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위를 잊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 시가 아키라 작가가 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제목의 미스테리 스릴러 소설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많은 걸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상황이 무심코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상황으로 인해서 공포와 무시무시한 상황에 치닫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이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시가 아키라 작가님은 후지TV의 자회사인 니폰방송에 입사를 하셔서 방송국에서 지금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엔터테인먼트 부서에서 개발국장 직책을 맡고 근무를 하시는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 스마트폰은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이 작품의 원작이 또 있었다고 하더군요. 패스워드라는 그 제목의 작품이 제15회 이 미스터리가 대단해 부분에 최종 당선이 되어서 대중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캐릭터, 스마트폰을 주운 사이코 살인마, 그리고 숲속에서 발견된 백골, 뼈만 남은 백골의 사체를 발견하여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삼각구도의 캐릭터들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질주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강점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 더 정확히는 페이스북을 조금이라도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아주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를 아주 장점과 허점과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잘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누군가 내가 아닌 남을 사칭을 하고 그 사칭으로 인해서 더 큰 범죄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소설을 읽는 데는 아주 정말 무섭고 오싹하면서 저 또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워낙 공감이 가고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보니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선보여졌고 국내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판을 연출하신 감독님은 링으로 유명한 나카다 히데오 감독님입니다.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공개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IPTV나 VOD로도 감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NS를 조금이라도 사용을 하면은 공감하면서 정말 오싹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인데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좀 공감이 가는 챕터를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이 시작될 때 126페이지입니다. 일본인은 보안의식이 낮다. 단일 민족인데다 사방을 바다가 지키고 있고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다소 방심해도 괜찮았다. 그러나 인터넷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자기 생일을 은행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은 만취한 여성이 심야에 홀로 걷는 것과 유사할 정도로 위험하다. 생일 말고도 전화번호, 주소, 차번호, 숫자만으로 만들어진 비밀번호 같은 건 마음먹고 해독하려고 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애당초 4자릿수 비밀번호라면 0000부터 9999까지 순서대로 하나에 1초씩 입력하면 만초, 즉 3시간도 되지 않아서 풀리고 만다. 번호를 하나씩 대입해보는 과정도 수작업이 아니라 기계에 맡길 수 있으므로 정말로 시간 문제일 뿐이다. 페이스북은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둘 중 하나로 로그인할 수 있다. 남자는 이나바 아사미의 스마트폰 번호를 일단 로그인 아이디 화면에 입력한다. 문제는 로그인 비밀번호였다.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1, 2, 3, 4, 5, 6이나 A, B, C, D, E, F, G 같은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먼저 페이스북을 털리는 사람들은 그런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대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SNS 운영자 측에서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비밀번호가 아니라 이것의 알파벳이나 특수문자를 조합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추천한다. 1부터 9까지만 있는 숫자의 알파벳을 추가하면 26글자가 추가된다. 거기다가 알파벳의 대문자, 소문자를 조합하면 52글자가 된다. 나아가 특수문자까지 더하면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져서 그렇게 쉽게 비밀번호를 풀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한 문자열을 비밀번호로 쓰지 않는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통 떠올리는 비밀번호 문자열은 몇 가지 패턴으로 한정된다. 저는 이 챕터를 읽고 바로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좀 더 어렵게 변경하였습니다. 요즘 사이트나 SNS 가입을 하게 되면은 가입을 할 때 비밀번호를 특수문자 숫자를 조합을 해서 좀 어렵게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추천을 하긴 하지만은 이 챕터를 읽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을 하고 이 사람을 내가 뚫어보겠다, 이 사람의 아이디를 캐보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가 털리는 거는 시간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이나바 아사미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피해자로서 스마트폰을 주운 살인마의 표적이 된 겁니다. 이 책은 우리 현대인이 누구나 SNS를 통해서 본인의 감정과 생활과 일상을 공유를 하는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산물, 아예 외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의 일부분이 된 소셜 네트워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현대사회의 그런 인간들의 다양한 초상들을 다루고 있는, 어찌 보면은 우리를 반영을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미로서의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서 영화를 접하셔도 되고, 영화를 보시고 나서 바로 이 책을 그럼 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이야기, 상황, 장면들에 대한 디테일은 어떻게 텍스트로 그려졌을까라는 그런 궁금하다면 책으로도 읽어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가 아키라 작가님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